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초여름 날씨 같아요. 지금 가디건을 입고 있는데 안쪽에는 반팔을 입고 있는데요. 가디건 하나 입으니까 이제는 좀 덥습니다. 땀도 나고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20도 중반, 30도까지 올라가는 또 그런 날씨가 올 것 같은데 더운 날씨가 또 오면 5월이고요. 우리가 또 5월을 좀 경계를 합니다. 세린 메이 이런 쪽도 있는데 시장이 다소 좀 정체가 되면서 4월 이제 중하순으로 넘어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오늘 같은 경우도 대부분 정책 테마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전체적인 어떤 섹터 움직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현재 미국 선물 지수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먼저 그 영향권에 있었다 볼 수 있고요. 시장이 조금은 좀 쉬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또 미국과의 관세 관련된 협상 이런 것들도 놓여 있습니다. 국익을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꼼꼼하게 협상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서두를까 봐 좀 걱정입니다. 뉘앙스들이 너무 좀 서두른 느낌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시장이 아직은 조금 관세 협상 관련해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일본도 관세 협상이 그렇게 빨리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자랑을 했지만 마음이 급한 거죠. 일본은 느긋합니다. 아직도 크게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시장에서 나오지 않고 있고요. 쌀 관련 이슈가 좀 있다고 하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베이징인가요? 거기서는 미국산 소고기가 일부 레스토랑에서 메뉴에서 빠졌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강경한 자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트럼프 입장에서 왜 중국에서 전화가 안 올까라고 내심 상당히 좀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세 협상 관련 부분은 역시 미국에서 중국으로부터 이 수입을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대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품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다 대체 국가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좀 구하기 쉬운 품목들이죠. 대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농작물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수입하던 그런 일부 품목들을 최근에 뭡니까? 캐나다하고 중국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친해졌습니다. 캐나다로부터 일부 또 수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도 행보를 아주 확대를 하면서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지금 굉장히 발빠른 행보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끼리 뭉치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미국이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간은 오히려 중국의 편이다라고 생각들을 또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다 좀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은 성급해지는 빨리 서둘러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압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든 한국이든 우선 협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너무 빠르게 서둘러서 뭔가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겠죠. 천천히 그 선제적인 미국의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또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주 첫 단추로 끼는 무역협상 관련해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서로 협상 과정을 90일 정도 유예를 한 기간 동안 뭔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96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반도체와 소부장 관련주가 일단 상승 출발했던 가운데 STO나 NFT 그리고 필요사 AI 관련주, 창투사, LFP, 증권, 태양광, 통신장비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개장 이후에 반도체 소부장 상승폭이 더욱 두드러지게 상승폭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성금요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금주에 4월 22일 날 테슬라, 그리고 4월 23일 보잉, 그리고 4월 24일 알파벳 등 주요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시즌으로 이 각각 종목들마다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자, 코스피는 한미 관세 협상 기대감에 2,500포인트 목전까지 상승한 이후에 외국인 현물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 코스닥은 약보합 정도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금주에 24일부터 25일 한미 재무통상 장관 참여를 하고 한미 고위급 협상 추진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한미 관세 조정 협상 기대감에 일단 시장은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오전 기준 외국인은 현물을 1347억 순매도를 했고요. 선물은 533계약 순매수로 들어왔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발표 4월 10일 이후에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조선업종 실적 발표 삼성중공업 4월 24일 예정되어 있는데 조선업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고요. 좀 약했습니다. 조선업종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까지 좀 약했고요. 한국전력은 유가 등 에너지 가격 및 환율 하향 안정에 따른 실적 개선과 배당금 확대 기대감에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디램과 낸드 가격 인상 기대와 공급 축소에 따른 메모리 수급 개선 기대감에 강보합 정도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였고요. 실적 시즌 앞두고 양호한 실적과 주주하는 기대에 증권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관련된 이슈가 여야 막론하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세종시 이전 공약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요. CI테크 등이 급등했고 계룡건설 상한가, 성신양에도 상한가 장중 기록하면서 관련된 세종시 이전 관련 테마가 상당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정책 기대감의 테마 장세가 역시 시현됐고요. 업종별 분위기보다는 오늘도 테마 휩쓸리면서 전반적인 테마주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AI 밸류체인 등 정책 수혜 관련주도 강세였고요. 대선 앞두고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 대선 공약 제시되면서 정책 수혜주 중심으로 테마 장세가 아주 강했습니다. 우리가 방송상으로 어떤 테마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국면인데 현재는 섹터들 움직임들보다는 이런 테마성 움직임들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대선 기간이 계속적으로 이제 6월달 앞두고 아직 첨예하게 정책들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을 좀 떠나서 아무튼 대선과 관련된 정책이 제시가 됐을 때 주요 유력 인사들의 정책 관련된 주는 역시 코스닥 중심으로 상당히 민감도가 높아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해서 AI 관련주도 정부 지원 수혜와 유니콘 등급 기대감에 시세를 분출했고요. 엑스페리스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장중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조기 대선 앞두고 STO 법제화 기대감에 ITI즈가 장중 상한가 가기도 했고요. 핑거 등 관련주도 연일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 현물 매도세에 대형주가 또 약세를 보이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테마 장세에 따른 대형주 수급 공백도 사실 대형주 입장에서는 좀 비우호적인 수급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브릿지 바이오가 임상 이상 실패 소식에 5거래일 연속 하한가 들어가기도 했고요. 장중한 때 하한가를 벗어나며 거래량이 폭증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5장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됐고요. 개인 매수세에 그래도 코스피는 강보합권 유지는 됐습니다. 4월 20일까지 수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2% 감소했습니다. 특히 미국향 수출이 마이너스 14.3% 감소하면서 관세 정책의 영향이 시작되기 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가전은 마이너스 29.9%, 석유 제품은 마이너스 22%, 자동차는 마이너스 6.5%, 철강은 마이너스 8.7%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일제히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세 우려 대부분 관련해서는 시장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지수에는 어느 정도 선반이 됐다라는 평가 보고가 많고요. 오히려 반도체 수출만 플러스 10.7%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서프라이즈가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시장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업종들의 상승세에 장 초반 지수가 반짝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고 이후에 오장 들면서 다소 조금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증시는 강보합권 유지를 했습니다. 또한 오후 시간에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흘러내리던 코스피 지수 흐름은 소폭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장중 오후장에 일본과 대만 증시 등 주요국 증시는 마이너스 1%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주요 선물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하방 압력을 일단 더욱더 압박을 했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20일까지 수출입 실적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 수출 호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의 강세가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미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등 장비 업종도 상승세가 나타났고 그 외에도 한솔케미칼, 동진 세미캠, 이수페타시스, 주성 엔지니어 등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업종 또한 수출 호조의 강세였는데요. 한화솔루션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스 등 상승세가 나타났고 OCI는 장 초반 급등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업종은 실적 발표 앞두고 호실적 전망되면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등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실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죠. 지금 흐름에서 PBR 0.1배 이런 이런 상장사들은 좀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이렇게 가는 건 맞는 거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 나오면서 다소 좀 밸류업이라든지 M&A 뭐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상법 개정도 지금 강력하게 재추진하겠다 얘기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뭐 금융주 등을 포함한 이 저평가 이런 PBR 섹터가 다시 한번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유틸리티라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도 PBR 0.1배 이거는 좀 상장의 의미가 있나 이래서 뭐 시장에서 조금 퇴출시키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재명 후보가 일단 이야기를 한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한편 조선업종은 지난주 USTR 규제 발표 이후에 규제 강도에 대한 실망, 기대감보다 다소 좀 강도가 약했다라는 의미,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HC 현대미포 등 조선주라든지 HMM, 현대글로비스 등 해운주도 차익 실현이 지속된 상황이고요. 수출지표 부진한 화학업종도 약세였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율천화학 등도 하락세였는데 LG화학은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감보다 좀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LG화학은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켜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특징주로 한국전력 호실적과 배당 전망의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LG생활건강은 이마트와 협업으로 초저가 화장품 시장 공략한다는 소식에 LG생활건강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올리브영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 다이소를 통한 화장품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LG생활건강도 이마트와 협업을 해서 초저가 화장품에 뭔가 뛰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경쟁이 격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LG생활건강이 더 좀 모멘텀이 좀 약화된 부분에서 새로운 전략을 좀 구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의 상승 탑3는 전기가스, 비금속, 종이 목재 등이 있고요. 업종 바텀3는 운송창고와 일반 서비스, 그리고 운송장비와 부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오늘 이렇게 움직였고요.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정말 재미없는 하루였다라고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늘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국 현지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을까? 현지 내부에서 미국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릴까?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아주 비판이 절대적으로 높다라고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지가 더욱더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트럼프와 그들의 강요를 빼고 나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전 세계 각계 계층의 시선이 매우 싸늘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행정국 강요들을 제외하면 압도적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 의견이 지배적인데 해외 언론에서는 국제규칙 체계 붕괴 위험과 최빈국 피해, 그리고 미국 달러 신뢰 하락, 미국 기업의 타격, 글로벌 공급망 위협 등을 지적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 및 리더십이 손상됐다는 점, 그리고 경제 침체 우려, 그리고 미국 자산 매각 촉발, 예측 불가능한 정책으로 인한 투자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각국 중앙은행은 시장 혼란과 불확실성이 증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 가능성, 환율 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주목을 하면서 이제 문제는 관세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서 무너지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고요. 경기가 부러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해진 순간 시장은 합리적 판단보다 공포와 방어 본능에 반응하게 되는데 관세는 숫자지만 예측 가능성의 붕괴는 신뢰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신뢰 붕괴는 자금 이탈로 귀결되고 우리는 과거에 이 같은 사례를 많이 봐왔다라고 릴셋증권에서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을 좀 올려줬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 2022년 영국의 러즈 트러스 총리 예산안 사태, 그리고 2018년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비정통 통화 정책이라든지 2015년 중국의 위안화 전격 평가 절하라든지 1997년 한국의 IMF 외환 위기 등 이러한 사례가 과거 사례가 신뢰 붕괴로 인해서 자금 이탈에 관련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고 이제는 미국의 예외주의, 미국만은 살아남을 것이고 다른 쪽보다 미국은 경기가 좋을 것이야, 괜찮을 거야 생각하고 안전자산으로 미국 자산으로 매수를 들어가던 것들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0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높은 금리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 4.5% 정도를 일단 기준으로 조금 더 탑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위쪽으로 금리가 더 치고 올라가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채권에 수천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모르겠습니다. 파월 의장한테 자꾸 금리를 내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계속 압박을 하고 말 안 들으니까 바꾸겠다 난리를 쳤죠. 지난주에. 그 금리 안 내린다고 뭐라고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까? 채권에 수천억을 투자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관세 유예 결정에 이해상충이 제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아마 조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포지션 잡아놓고 뭔가 이 정책적으로 자기 포지션이 유리하게 뭔가 돈을 벌기 위한 포지션을 잡아놓고 정책을 펼친다. 이런 사실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의심이 드는 그런 사안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분명히 이해상충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지난번에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백악관에서 여러 강요들 세워놓고 이야기하다가 이 친구는 얼마 벌었고 이 친구는 이번에 얼마 벌었고 막 그런 이야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서로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광경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같았으면 엄청나게 정치적인 문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누가 포지션을 잡아놓고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밀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얼마 벌었다 구체적으로 이 친구는 이렇게 얼마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미국에서 가능한 건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해피할 수 있죠.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트럼프가 채권에 수천억을 투자해놓고 뭔가 이렇게 금리를 막 내리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소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노이즈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이즈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사실 리딩방처럼 했잖아요. 주식 사라고 지난번에 90일 관세 유예될 때 자기가 발표할 때 그 발표되기 직전에 SNS로 주식 매수하라고 막 이렇게 했죠. 네, 그러면서 관세 유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리딩방처럼 뭔가를 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약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게 미국 사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잘 모르네요. 여튼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관세 협상이 상당히 좀 미국이 힘들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첫 단추가 끼워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섹터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4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올해 메모리 수급 개선 전망 등이 반도체 소부장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339억 달러 기록해서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했지만 이 주요 10개 수출품 중에 반도체 수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자, 표 하나 올려주시면 화면에 보입니다. SK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위쪽 표는 붉은색이 25년 4월 1일부터 20일까지고요. 회색 막대가 25년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래쪽 보시면은 회색 막대 그래프가 25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붉은색 막대 그래프가 25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입니다.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디램 같은 경우는 전월비 3% 증가를 했고요. 전분기 대비로도 10% 증가했고, 낸드 같은 경우는 전월 디램 모듈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36% 감소를 했는데 전분기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디램 모듈은 좀 빠졌네요. 낸드 같은 경우는 전월비 16% 증가했고요. 전분기 대비로는 23% 증가했습니다. MCP 같은 경우는 전월비 33% 하락을 했지만 전분기 대비로서는 10% 증가했습니다. SSD 같은 경우는 전월비 46% 감소했는데 전 분기 대비로도 20%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디램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좀 괜찮았다 이야기가 보이고요. 자, KB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썼는데요. 올해 메모리 수급은 관세 불확실성에도 지난해와 달리 하반기까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올 연말까지 디램과 낸드 공급 축소 효과가 이어지면서 25년 메모리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도 여기에 반증을 하고요. 25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디램 생산 증가율은 각각 삼성전자는 10% 증가, 그리고 낸드 생산 증가율은 4% 증가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 수요 증가율을 크게 못 미친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특히 낸드 같은 경우는 싱글 스택에서 더블 스택, 트리플 스택 등으로 전환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그쪽에서는 텍 마이그레이션을 이야기하죠. 이 텍 마이그레이션으로 가면 로스가 많이 생깁니다. 뭐 여러 가지 수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텍 마이그레이션이 생기는데 이때 더블 스택, 트리플 스택 등으로 전환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장비 교체나 생산량 축소가 예상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낸드 수급 개선폭은 디램 대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도 트렌드 포스 쪽에서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PBR 기준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분인데요. KB증권에서 보고 있는 삼성전자의 12개월 포워드 PBR은 0.87배입니다. 더 밀렸네요. 그래서 뭐 1.1배도 못 가고 있고요. 평균이 1.4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평균 PBR이 1.4배 정도 되는데 과거에 2배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2020년에서 21년 넘어가면서 삼성전자가 2배까지 간 적이 있는데 지금 0.87배니까 이 정도 가격이라면 전자가 더 빠지기가 좀 만만치 않다는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배까지 간 적이 있죠. 24년에 2배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1.16배 정도로 PBR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PBR이 낮기 때문에 뭐 시장에 급락을 뭐 일으킬 만한 그런 요인이 전자나 하이닉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지수의 하반 경직성이 코스피 기준 2,400포인트 정도면 락바텀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1분기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1분기 실적이 좀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PS가 시장 전체 EPS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지기가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 분위기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울러서 현지 시간으로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재무 통상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협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 비관세 장벽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안을 제시할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표인데요. 2+2 이 고위급 협의라고 불리는데 뭐 이게 둘 더하기 둘 협의라고 하는 것도 좀 재밌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제 그냥 이거에 대해서 지나가는 말로 2대2 동등한 입장에서 2대2 고위급 회의지 왜 2+2
회의냐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퍼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물론 뭐 완벽하게 동등하게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뭐 우리가 미국 쪽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그 수출 관련해서 뭐 비중이 60% 정도 수출 관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동등하게 완전히 동등하게 할 수는 없어도 국익을 위해서 뭔가 좀 예의 깊게 천천히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렇게 가면 좋겠고요. 현재 어차피 한덕수 대행이나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뭐 그렇게 날짜가 많이 안 남았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날짜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너무 진취적으로 공격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천천히 들어보고 와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대응 보시면은 뭐 한미반도체, 동진 세미캠, LK캠, M디바이스, 코아시아, DSE,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 자람테크놀로지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훨씬 좋은 시장이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추경이 편성이 되면 대부분 다 중소형주 중심의 시장이 좀 더 강했다라고 일반적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또 중소형주 시장이 조금 더 선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댓글창에 만두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아마 저희 바로 방송 앞전에 앞권 시간에 아마 만두가 뭐가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배고픈 시간인데 만두 이야기 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배가 많이 고파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두 안 먹은 지 좀 됐네요. 네, 저도 만두를 좋아합니다. 예, 만두. 여러분들 뭐 저녁 시간이시는데 뭐 만두 한번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과 조선기자재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현지 시간 17일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그리고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의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주에 이야기가 나왔죠. 기존 발표안보다 완화됐다는 의견과 완화가 오해라는 분석이 엇갈립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완화가 된 것 같다. 기존에 굉장히 빡빡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나온 것 같다 이야기 있고요. 이쪽에서는 완화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건 오해다라고 리포트를 쓰는 쪽이 있습니다. 미국의 최종 규제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기존 계획안보다 부과할 입항료가 작기 때문에 USTR 규제가 순하다고 아주 약화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당초 미국은 순 톤수당 최대 1,000달러까지 중국 선주가 기항할 때마다 입항료를 부과를 했지만 완화안은 항차 기준으로 순 톤수당 50달러로 시작해서 2028년 4월 140달러로 올리고 연 최대 5회까지만 부과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죠. 또한 미국은 일부 중소형 선박에 수수료 면제를 부여하면서 규제 적용 범위를 기존보다 축소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순한 맛이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기항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인데요. 여기가 한투증권에서 보여주신 건데 여기서 하늘색, 옅은 하늘색 같은 경우가 기존이고요. 짙은 파란색이 변경된 한입니다. 그래서 한투증권에서는 클락슨은 이번 USTR 규제안에서 입항 수수료가 미국에 기항하는 선박 중에 9%에만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기존에 전망했던 43%를 전망했는데 이것 대비 크게 축소된 거죠. 43% 부과될 것으로 봤는데 9%밖에 부과 안 될 것으로 봤습니다. 연간 수수료 규모 역시 400에서 520억 달러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다시 추정하기로는 수정 추정은 120에서 18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됐다고 합니다. 컨텐에서는 원래 83%가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으로 봤지만 7%로 낮아지는 대신 PCTC만 반대로 68%에서 95%로 상승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제 짙은 파란색은
중국 선사 선주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은 중국산 선박이고, 그 다음에 HMM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국 선사 선주들의 경우에는 일부는 수수료 부담이 기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최종안에서 중국 선사에 대한 불이익은 오히려 좀 더 커진 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중국산 선박은 조금 낮게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완화됐다라고 한국투자증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좀 더 이게 완화됐다고 보는 것은 오해다라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10월부터 향후 3년간 수수료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구조로 2028년에 인도될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경우에는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USTR 규정에 대해서 여전히 강경한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3월 초기한 대비 완화됐을 뿐인 아주 강력한 수수료 시스템이면서 향후에 미국 서비스를 염두에 둔다면 중국으로의 신조 투자를 회피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하면서 강경한 내용의 분석 자료를 다울투자증권에서 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 일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말이 많았는데요. 다만 오늘 조선주나 조선기자재가 빠진 이유는 오히려 여기에 있다고 보이죠. 다음 표를 좀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노무라 증권의 그 리포트입니다. 이게 붓다방이라는 시스템 플랫폼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조선업종대에서 다운 투 뉴트럴, 그러니까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리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한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예상되었던 USTR 규제안보다는 훨씬 더 위커, 약하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것 가지고 노무라는 한국 관련된 조선업에 대해서 다운 투 뉴트럴,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굉장히 높습니다. PBR이 4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PBR까지 올라온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노이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부 시장에서 지금 보면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약간 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이야기하는 쪽도 있죠. 좋은 모멘텀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상당히 높은 주가 수준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오히려 조정 시의 비중 확대 이런 전략으로 보는 쪽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국내 애널리스트는 많이 내고 있는데, 노무라 증권에서는 이번에 생각보다 더 약하게 발표된 USTR 제한 이런 규제가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일단은 다운그레이드 했죠. 그래서 뉴트럴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 리포트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은 오늘 조선업종과 조선기자재가 좀 조정을 받은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다가 IM증권에서 오늘 USTR 301조 조치가 시황에 큰 영향 없다, 이 부분이 해운업종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USTR 301조 조치가 2월 제재보다 큰 폭의 강도의 약화가 나타났다 평가를 하면서 시황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해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반사수혜를 엄청나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USTR 301조 개정 조치는 2월 발표안보다 강도가 크게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해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클락슨에 따르면 조치에 따른 해운업의 연간 수수료가 2월 발표하는 아까 말씀해서 400에서 520억 달러로 추산이 됐지만 4월 발표안에 따르면 120억에서 180억 달러로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IM증권에서도 너무 기대치를 높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벌크, PCC에 한정한다면 컨테이너 벌크는 영향이 제한적이고요. PCC 운임 측면에서 일부 영향이 있지만 관세 대비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IM증권 자료인데요. 컨테이너사 그리고 PCC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준 운임과 현재 운임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운임 상승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1%대 2%대 이 정도 수준이고요. PCC 같은 경우는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22.5% 정도 PCC 같은 경우는 이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인 가중 효과가 좀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관세 영향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나왔던 말씀드렸던 그 USTR 301조 조치는 생각보다 순한 맛이었다. 매운맛이 아니라 순한 맛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IM증권에서는 커버리지 해운사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반사이익이 엄청나게 크거나 그러진 않다.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HMM 같은 경우는 근본 발표하는 글로벌 선대에게 선대 운영의 자율성을 부과하고 글로벌 선사들은 중국산 선박의 미주 항로 투입을 제한할 것이다. 그래서 코스코에서는 큰 비용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나 절대적인 기한 건수를 고려한다면 해당 조치가 전체 컨테이너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HMM의 수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는 8만 DWT급 벌크 선박 수수료 면제로 영향이 미미하다 봤고요. 현대글로스 같은 경우는 스팟 운임 일부 상승이 예상되고 화주에 충분히 전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대당 $150라는 수수료가 절대적 비용 관점에서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봤고요. 결론적으로 현대글로비스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해운업종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반사 이익으로 수혜로 그렇게 거론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해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필요서 AI 관련해서 일부 창투사들 포함해서 필요서 AI 관련주가 오늘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필요서 AI는 최근 시리즈 C 브릿지 라운드 투자 유치 규모를 최대 900억 원으로 올려잡았다고 전해집니다. IPO도 생각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죠. 현재 필요서 AI 기업 가치는 투자 유치 전 기업 가치 기준 8,300억으로 책정됐는데 900억 원 투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에는 투자 후 기업 가치는 9천억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유니콘 관련 쪽도 이야기되고 있죠. 1조 클럽 이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필요서 AI를 방문한 가운데 이에 따른 모멘텀도 지속되고 있고요. 모든 야당, 여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후보군들이 AI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자, 이재명 대선 후보는 뭐 최근에 필요서 AI를 방문해서 각 40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대표이사와 즉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 육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편 지난 18일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와 필요서 AI는 지난 15일 군 관계자 및 관련 기업들과 함께 신경망 처리 장치 NPU 기반 AI 솔루션 기술 설명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와 필요서 AI가 지난해 4월 체결한 방위산업 공동진출 협력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하는데 설명회에서 필요서 AI의 대표 제품인 AI 출연용 NPU 레니게이드와 이미지 및 영상 분석 등에 특화된 워보이가 중점적으로 소개됐다고 합니다. 필요사, 워보이 뭐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시는 게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영화에서 뭔가 따온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관련주 가운데서는 엑스페릭스, 그 다음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컴퍼니 K, 나우 아이비, 토마토 시스템, SB 인베스트먼트, 캡스톤 파트너스 등 필요서 AI 관련주나 창투사 관련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양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워보이나 필요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매드맥스가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코스맥스가 수혜주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재밌습니다. 네, 지금 뭐 교황께서 이렇게 그죠? 뭐 이슈가 좀 계셨기 때문에 선종하셔서 뭐 콘클라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콘클라베는 얼마 전에 영화도 나오기도 했죠. 네, 콘클라베 영화도 저도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영화에서 재밌는 영화, 잘 만든 영화였습니다. 콘클라베.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입니다. STO 토큰증권 발행 법제화 기대감 속에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의 간담회를 예고한 가운데 STO 토큰증권에 대한 제도적 정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됐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과의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밸류업 등 국내 증권시장 현안 외에 STO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입법화되지 못한 블록체인 기반 신성장 사업에 대한 논의도 포함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STO, NFT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오전에 갭 상승했었고요. 다만 상승폭이 조금 줄면서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서강대 김용진 경영학부 교수가 이 전 대표의 싱크테크에 합류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김 교수는 17일에 출범한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성장 전략 분과 부위원장으로 영입이 됐고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과 함께 STO 간담회를 주최한 바가 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STO 시장 활성화와 정책안 마련에 또 힘쓸 것이다라고 알려지면서 결국 이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정책 관련된 뭔가를 발표하면 그에 연동해서 주가들이 꽤 변동성 있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마군들이 상당히 많이 최근에는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수급을 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급등하고 상한가 간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속에 일부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수도 이전을 예고한 바 있고요.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도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겠다 밝히면서 세종시 이전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 충청권 표심을 계속적으로 이제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종시 이전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여야와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는 최근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수도권과 남부권에 있는 전략의 요충지라고 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고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회 세종 이전을 약속을 하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환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법률과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해 왔으며 향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준비해 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충청권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 계룡건설, 대주산업, 성신양회 등 일부 세종시 이전 관련주가 주가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주식 급등일보 등을 포함해서 최근에 많이 돌고 있는 이 사진입니다. 이 보시면은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세종시 정부청사 관련 있고요. 자, 그 옆에 아시아제지도 있죠. 아시아제지 본사 공장 기숙사, 그 다음에 프롬파스트 성신양회 가까이 있고요. 유나이티드 제약도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보화학도 바로 그 위에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세종시 정부청사 관련된 그 분위기에 바로 가까이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 정부청사 예정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옆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종목들이 꽤 급등을 오늘 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오송역 역세권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위쪽에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약간 정부청사에서 거리가 먼 회사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 충청권에 이렇게 또 땅이 있는 이런 회사들이 위에 있죠. 유라테크, UID, 캠트로닉스, 오스템, 한국 BNC, 신신제약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오송역 역세권 그 위쪽으로 공장들이 다 있다, 부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이 세종시 이전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오송역 역세권 근처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세종시 정부청사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 반응을 굉장히 강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섹터입니다. 미국의 히토류 자립 움직임 속에 희귀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히토류 관세 정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중심의 히토류 공급망 탈피를 본격화하고 있는 걸 알려지고 있고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히토류를 가져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히토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 내 히토류 채굴과 공급망 구축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미국에 상장한 히토류 기업 USA 레어스의 조슈아 벨러드 최고 경영자가 최근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미국 내에서 완전한 연구자석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서 2026년 초반 연구자석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한국에는 훌륭한 가공기술과 금속기술이 많아서 훌륭한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를 모색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해서 일부 희귀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동국 RNS, 노바텍, 유니온, 삼화전자 등의 희귀금속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했다는까지 마무리를 드리면서 사랑초민 부장님 옷이 봄이야요, 상큼하디요 이렇게 주셨고요. 양말님께서 우리 형 녹색이라 오늘 미장 좋겠다.
예, 녹색이라서 좋을 수 있습니까? 뭐 녹색이라 좋으면 녹색을 매일 입겠죠.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이 충청권권에 이렇게 회사가 있으면 또 종목들이 다 오르고 있어서 역시 지금은 이 어떤 섹터가 어떤 분위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이런 대선 테마 중심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고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숫자에 민감한 그런 시장이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수급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내일도 웃으면서 찾아뵙겠습니다. I see you.